예, 이번 시간은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페이지입니다. 자, 감가상각은 기본적인 개념이 원가 배분 과정이고요.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의 내용연수, 상각 방법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어느 정도의 그 폭넓게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기업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각 방법이나 내용 연수를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법인세법은 그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서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인정될 수 없는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임의상각 제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범위를 보시면 내용 상각 범위, 자산 범위는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고 199페이지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 여부에 대한 부분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자산, 장기할부 매입 자산, 금융리스 자산, 유유설비 자산 이런 부분들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고요. 자,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사업 또는 사용 또는 사용 기간에 따라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 조경용 수목,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산 뭐 이런 부분들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분에 주의해 주시고 취득가액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분은 취득가액에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제조 생산 또는 건설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뭐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해주시면 되겠죠. 원가 명세서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특례, 자본적 지출이나 건설 자금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를 합니다. 연지급 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해서 지급하는 지급이자로 계산된 금액 이 부분도 제외를 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우리 교재 201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201페이지에 내용연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내용연수는 자산의 사용 가능한 연수로서 반드시 내용연수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완료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상각률을 설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용연수는 그러니까 세법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내용연수를 초과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임의상각 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내용연수는 세법에서 구분 기준에 따라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내용연수를 전부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연구용 자산이나 무형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단순하게 5년, 3년, 5년, 10년, 20년, 50년 딱 정해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각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별표 5와 별표 6은 기준 내용연수와 신고 내용연수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된 내용연수를 신고한 내용연수를 신고 내용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 202페이지에 신고 내용연수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준 내용연수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 조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내용연수가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표로 보시면 26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뭐 관련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5년이었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기준 내용연수가 6년으로 늘었습니다. 종합건설업도 5년에서 8년으로 증가했고요. 부동산업은 5년에서 8년, 교육 서비스업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수리업은 5년에서 8년, 그 다음에 통신업은 8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었고요. 자동차나 트레일러 제조업은 10년에서 12년으로
전기, 가스, 전기, 공기 조절 공급업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16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내용연수가 증가된 내용연수도 있고 단축된 내용연수도 있습니다. 그래 업종별로 달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신고를 한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신고한 내용연수는 계속 적용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중고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내용연수를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내국 법인이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연수,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 내용연수의 50%와 기준 내용연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취득을 했다. 한 5년에서 4년 지난 차를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이었죠. 5년에 50%, 2.5년입니다. 2.5년에 0.5는 절사입니다. 그러면 2년에서 5년 사이 선택해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고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내용연수, 수정 내용연수를 반드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4페이지의 마번 중소기업, 중견기업 설비자산 내용연수 특례입니다.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내용연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 자산은 차량 운반구. 근데 이 차량 운반구라고 할 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공구, 기구, 비품,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서 적용받을 때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송금 산입 특례. 자, 이 부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했던 자산에 대해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준 내용 연수 60%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최저한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잔존가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인세법에서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제로입니다. 없는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정률법에 의한 경우 잔존가액이 제로이면 상각률이 100% 나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각률 계산할 때 5% 있는 걸로 보고 마지막 상각연도에 미상각 잔액이 있다라고 하면 상각 범위에게 가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각 방법은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무조건 정액법입니다. 상각 방법을 신고하든 안 하든 선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정액법이고요. 업무용 승용차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액법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이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신고 방법은 정률 정액 중에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신고 시에는 정률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5년 균등 상각법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각 방법 신고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신고했다면 계속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상각 범위의 계산은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 빼고 상각률을 곱합니다. 정률법은 취득가액에서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상각률을 적용합니다. 자, 상각 범위의 계산 특례에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 즉 12개월 미만일 때는 1년 기준 상각 범위에 곱하기 12분의 사업연도 월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송금 계산 방법은 직접 비용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장부가액에 직접 차감하거나 아니면 이제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처리하는 방법 둘 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8페이지에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에 포함되어 있는 감가상각비, 제조 간접비에 포함되어 있는 감가상각비, 당연히 감가상각비로 보고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금액뿐만 아니라 다음의 금액도 이제 포함을 해야 되는데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당해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 즉 즉시 상각 의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비용 처리했다면 감가상각비로 봐서 세무조정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잉여금의 감소로 처리된 감가상각비, 전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부분을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상각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잉여금의 감소 처리된 경우, 또 그러니까 회계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 처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로 보고 세무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할 때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찾아야 정확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찾아진 감가상각비하고 상각 범위액과 비교해서 차액 부분을 세무조정하시면 되는데,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우리는 상각 부인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상각 범위액을 미달하는 상각비는 시인부족액이라고 하고요. 그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제 정기에 이월된 상각 부인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각 부인액과 정기 이월된 상각 부인액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 추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209페이지에 실무 적용 시의 유의사항인데요. 세무사랑 프로에 의한 감가상각비와 기업회계에 의한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상각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는 기업회계에 의한 감가상각비 금액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반영되어야 될 감가상각비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 갖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비와 기업회계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조정의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메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자,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사 계상액과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비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면 원래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회사 계상액은 우리 프로그램상에 나오는 상각 범위액과 일치하도록 프로그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다르다면 사용자 수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반드시 일치하도록 회사 계상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상각비와 일치하도록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일괄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면 회사 계상액은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 계상액은 전부 다 제로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로로 수정하는 방법은 사용자 수정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제로로 만들거나, 아니면 상단 부분에 F7번 회사 계상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통해서 회사 계상액을 전액 다 제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별 자산별로 회사 계상액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감가상각 자산을 전액 다 한꺼번에 일괄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210페이지에 회기 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고정자산 등록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211페이지에 양갈로 3번 기업회계 기준상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상각비와 다른 경우에 회사 계상액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내용, 앞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신고조정사항은 강제상각이다. 신고조정사항이고 강제상각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212페이지 메뉴에 보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상각 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송금으로 계상해야 하지만, 만약에 상각 범위액보다 작은 금액을 송금으로 계상했을 때는 범위액까지 신고조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상각 부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인액은 송금물산이 유보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개별 감가상각 자산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의 오류입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건물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 자, 여기에는 40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준 내용연수 도움표를 보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 40년짜리도 30년에서 50년까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30년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내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최초로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연수를 선택함에 있어서 업종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 같은 경우에 특히 제조업은 반드시 디테일하게 좀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에서 중고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용연수, 수정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수정 내용연수나 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 범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신고서가 감가상각 조정 메뉴 맨 하단 부분에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라고 해서 내용을 회사 정보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하시고요. 내용연수 신청 관련되는 부분, 상각 방법 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작성을 하셔서 법인세 신고 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213페이지에 적시상각 의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에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그대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3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액,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5% 미만이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바로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이라든가 단기 사용 자산에 대해서는 시부인 계산 없이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단기 사용 자산에는 전화기, 휴대전화기를 포함한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그 주변 기기 전액 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산시설 폐기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은 시설 개체 및 기술 낙후로 인하여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감가상각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